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빗썸이 화이트리스트로 얻어 터지는 이유. 농협이 해외에서 얻어 터지고 왔기 때문. 빗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송금도 제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농협이 해외에서 얻어 터지고 왔기 때문이라는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참 어디서 보기 힘들죠. 한번 볼게요. 업비트가 화이트리스트 참여를 미루면서 하게 될 물밑 작업과 농협이 저렇게 발작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다. 여기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바로 직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이 1부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농협이 처맞은 벌금 123억 원. 2018년 미국에서 테러 자금 관련 자금 조사를 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돈 보내지 말라고 국내 은행 임원들을 다 소환해서 조인트를 깠다. 보통 그냥 조인트를 안 까고 내리갈굼을 하게 되는데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뉴욕 금융감독청, 국내 7대 은행 뉴욕 지점 이렇게 아래로 까서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불려가는 게 농협은 그해 두 번째 불려갔다는 것. 그러니까 한 해에만 두 번 불려갔다라는 거죠. 사실 IBK 기업은행도 2012년도에 한 방, 2016년도에 한 방, 그리고 2019년 한 방 이렇게 세 번째 경고를 받고 나니 코인 송금으로 본사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결국 업비트에 손을 놓아버렸다. 그래서 원래는 업비트가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거래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잡은 손이 바로 K뱅크죠. 아무튼 2018년에 미국에서 테러 관련 자금 조사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내지 말라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북한에 돈을 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다 소환을 해가지고 조인트를 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도 코인이 당연히 이슈였겠죠. 그 부분이 당연히 연관이 있다 보니까 IBK도 3번이나 경고를 받고 나서 업비트에 손을 놓아버릴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은행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왜냐? 자칫 은행 본사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리면 사실 해외 송금은 완전 물 건너 가버리는 거고 당연히 해외 국내 영업에 다 지장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농협은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대표로 벌금까지 먹었다. 농협 전산사고 이거 사건 아시죠? 2018년도에 아주 큰 이슈였는데 농협은 뭐 IT물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일이 벌어짐으로써 농협 때문에 금융 쪽 IT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협이 완전히 주적이 되어버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허술했다라고 해요. 보안 비밀번호도 굉장히 단순했으며 원래는 3개월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비밀번호를 6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운영을 했었고 아무튼 많은 허술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유로 1금융 전산센터들에는 공항 검색대 수준으로 노트북이나 핸드폰 USB를 못 가져가게끔 엄청난 보안이 강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개발 쪽에도 많은 보안이 들어가는 바람에 IT 쪽에서는 이 농협 직원들이 정말 주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농협에서 책임자는 목이 날아갔겠죠. 사퇴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카드와 ATM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면서 전산이 완전히 마비됐었고 당연히 카드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혼수를 농협 카드로 샀는데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카드라는 건 벤사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 청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벤사도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그걸 농협과 협의를 해서 결국 청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건 당연히 신용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면 나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농협의 신용도 당연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로는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3일 정도 농협이 마비가 되다시피 했고 당연히 뭐 금융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참 웃긴 상황이지만 수기로 일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18년도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허술로 120억 벌금을 맞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 관리가 허술했다라고 해서 120억 벌금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 조사를 통해 북한 사태라는 것이 나오자 농협은 땀이 비오듯 흐른다. 뭐가 문제인지는 자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검찰에서 농협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위에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북한에 돈 보내지 말라. 돈 세탁 관련된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농협이 북한한테 해킹까지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농협은 뭐 식은땀이 아니라 기절초풍할 지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협의 대가리들은 머릿속에 심할 정도로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과거가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정말 본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이로제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정말 자금 방지 세탁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농협은 나만 아니면 돼를 생각하고 우리 잘못만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했다. 그래서 농협은 거의 히스테리급으로 메타마스크까지 제안해버린다. 이건 정말 좀 너무한 거긴 해요. 거래소의 약점을 쥐어잡고 자기네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에 엄청난 족쇄를 걸어버리는, 이거는 정말 코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다들 족같다, 짜증난다, 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죠? NH농협이 강력 요구, 빗썸 결국 개인 지갑 차단으로 선회. 진짜 너무합니다. 거의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 지르는 꼴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이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에 불 다 질러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도 퍼포먼스라면 이머니 I'm so sorry, I don't know coin, I'm do my best 라고 하면서 이 말만 반복하면서 난 나이 많아서 코인 이런 거 몰라요, 위험해 보이는 건 그냥 다 막았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멍청이 코스프레를 위한 밑작업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농협의 손을 잡은 거래소분들은 아쉽게 되었다. 농협과 손을 잡고 있는 거래소가 빗썸과 코인원인가 코빗인가 아무튼 몇 개의 거래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뭉쳐서 이런 룰이 나와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농협이 똑바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의 나비 효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업비트는 이제부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영업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 우군을 열심히 늘리고 정부에도 업비트 및 클레이튼의 기술력을 열심히 설파해야 하는데 하필 지금 클레이튼 해킹 사건이 발생해버렸다. 지금 클레이 스왑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또 한 번 이슈가 됐죠. 해당 내용은 1부를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부에 연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1부를 꼭 보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클레이 스왑이 22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라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돈으로 급하게 막으면서 그냥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연이은 클레이튼 기반의 안정성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해당 내용들이 있고 안전성 이슈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 코코아에서 LP를 풀었는데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던 물량을 언스테이킹을 해서 풀었더니 그 물량이 해커 지갑으로 쏙 들어갔다 라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건 클레이 스왑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거니까 컨트랙트 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플랫폼에는 문제가 없고 웹사이트 해킹이 된 거니 안심하라고. 아니 내 자산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코코아 파이낸스 자체 사이트에서 언스테이킹을 눌렀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없어진 거면 단순히 코코아 파이낸스도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물론 이걸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고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대처를 잘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배째고 나 몰라라 해버렸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이 스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컨트랙트가 일어난 부분을 취소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해커 지갑으로 간 코인을 다시 내 지갑으로 돌려오는 뭐 그런 기능을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지금 문제가 되신 분이 있으면 잘 보시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찾아오거나 아니면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사람들의 반응이 유저 인터넷 자체가 해킹당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사실은 웹서버의 해킹이었다. 그러니까 유저 인터넷 자체, 그러니까 통신사 어디 쓰고 있냐, 인출할 때 접속했던 통신사가 어디냐, 뭐 KT 쓰냐, 뭐 어디 쓰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겠죠. 저는 KT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SP 쪽을 의심하고 있어서 웹서버 해킹은 체인과 상관없긴 하겠지만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카카오에 대한 신뢰성으로 연결된다.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개발한 사이트에서 해킹을 당했으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참고로 다른 클레이 스테이션 막았을 때는 얄짤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는 클레이에서 운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전 세계 최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장 큰 사이즈의 이런 스왑 사이트면서도 디파이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자기네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해주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문제가 됐을 때는 얄짤 없었다라는 겁니다. 매드 엔트가 클레이튼 개발자님들 도와주세요. 일전에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스테이킹하는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었는데 그때 프라이빗 키와 시드 문구 입력하라고 나오길래 해킹인 줄 모르고 입력했다가 털렸습니다. 하지만 코인이 스테이킹된 상태였어서 코인을 빼가진 않아서 해킹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겠죠.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입력한 네 잘못이다, 아니면 입력하라고 떴으니까 여기서 관리 못한 클레이
스테이션이 문제다라고 서로서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해당 계정은 프라이빗 키가 아래 트랜잭션을 통해 교체된 상태입니다. 프라이빗 키가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이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가 교체가 되나봐요. 그래서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뭐랄까 이건 클레이의 프라이빗 키가 교체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도 잘못인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서 사실 나도 프라이빗 키 교체가 되는 건 처음 알았다. 교체만 안 됐어도 이 사람의 자금은 뺏기진 않았을 텐데 이런 건 나중에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나면 약관 같은 곳에 적혀 있을 법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죠? 이때는 좀 허술한 게 분명히 있었다. 라는 거죠.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애초에 프라이빗 키가 변경 가능하다는 걸 몰랐네요. 2시간 뒤면 일부가 언스테이킹이 되는데 프라이빗 키 변경 당해서 해킹범이 빼가는 거 뻔히 눈 뜨고 지켜보게 생겼네요. 여하튼 도움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킴님. 정말 속 쓰린 상황이죠. 아니 내가 내 지갑이 털려가지고 딴 놈이 이 내 코인을 빼가는 걸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갑 추적해가지고 내 코인에 있던 물량이 0이 되는 걸 봐야 되는 막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떤 진짜 분노 막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분노가 진짜 화가 나는데 이게 진짜 이런 부분들도 얄짤 없었는데 아무튼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셋다만 K뱅크 수신잔액 4월 10조 원 돌파, 예금 증가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대출보단 단기 국공채, 통환채로 운용. 그러니까 K뱅크의 돈이 이렇게 쌓였다라는 거죠. 이걸 대출로 운용하지 않고 단기로 국공채나 통환채로 운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에 하나 업비트가 억지로 코드에 참여하게 되는 강제 상황이 온다면 시작은 K뱅크의 상장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야 업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해외에서 IPO가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농협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쵸? 지금은 K뱅크의 최대 고객이 업비트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IPO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상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고 덩치가 커져버리면 이제 우리 코인 거래 이거 좀 애매한데 하면서 업비트를 밀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똑같이 코드에 참여해서 지금 농협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K뱅크 맑음. K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K뱅크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서 RFP를 발송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비트가 상당히 답답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업비트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국내 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비트는 해외 영업 비중이 낮으면서 업비트 말을 잘 들을 우리은행 지분이 있는 은행을 골라야 할 것이다. 업비트가 우리은행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 중에 맞는 은행을 하나 골라서 새로운 거래를 터야 이런 상황을 또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K뱅크 역시 기업 공개를 해버리고 결국 그 이후로는 농협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그러면 아쉽게도 업비트도 역시나 코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좀 씁쓸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업비트가 이 새끼들하고 못하겠는데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야 우리 너네랑 안 할래, 우리 자체적으로 할게 하면서 그거를 박차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비트는 지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답답한 상황이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거래소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블 룰이니 하면서 뭔가 너무 강력한 조건이 나왔는데 이게 작은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사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진작에 좀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해외 거래소로 마음대로 코인을 보내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왜 북한에 돈을 그렇게 빨리는 바람에 북한에 돈을 보내준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트집이 잡혀가지고 코인을 투자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지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참 재밌으시죠?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거래소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보기 힘드시죠? 계속해서 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른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경기도 웨일님이나 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있는데요.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유저도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클릭을 해서 주문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서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어버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수량으로 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차트를 오픈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트레이딩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차트가 움직이는 속도도 트레이딩 뷰나 크립토 와치 등등 기존에 있던 다른 차트 사이트들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데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사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 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믿고 써도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C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